자, 오늘 보시는 거는 지난번에 보신 것보다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보셨던 아이들은 갑자기 막 스마트 오브젝트 나오고 마스크 이것저것 막 튀어나오고 했었어요. 오늘 거는, 물론 뭐 하려면 하지만, 단순하게 자동차의 색상 바꾸는 겁니다. 좀 낫겠죠? 훨씬 더. 물론, 색상만 바꿔라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를 이제 더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람보르기니라는 자동차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런 꿀벌색이라고 하는 노란색을 기준으로 보는데 요즘엔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많이 뽑아냅니다. 지나가다 보면 오 되게 특이한데 하고 봤더니 람보르기니예요. 근데 흰색이야.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자, 우리는 이런 걸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바꿔보는 거죠. 노란색. 자, 보시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샘플링으로 제가 걸어놨고 흰색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노란색으로 바꿔보자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차 자체를 뭐 하셔야 됩니까? 바꾸셔야 되겠죠? 썸네일이 안 보이는군요. 바꿔놓고. 자, 이 이미지 색깔을 하려면 원본이니까 일단 원본을 카피를 해놓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낫다. 그리고 원본은 건드릴 수 있으니 잠궈놓고 끄자.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차후에 잘못 작업했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동차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꿔라.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그냥 통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자고요. 자, 노란색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노란색을 입히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방법. 흔히 빈 레이어 만들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어떤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서 적당하게 통째로 칠하면 되겠거니. 그죠? 통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진이 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흔히 블렌드 모드 같은 걸 이용해서 밑에 있는 선택된 레이어와 그 겹치는 레이어가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게끔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자동차만큼 따내면 되잖아요. 이게 제일 쉽겠죠? 네. 자, 모든 작업들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르게 쉽게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차후 보정도 가능하게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차 자체를 하는 것, 변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 자체를 한번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죠. 그럼 선택된 사진을 메뉴 이미지에서 어드저스트먼트에 들어가시면 앞전에 보셨던 내용은 밝기나 명암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엔 색깔을 조정하는 아이는 휴 세츄레이션이죠. 정식으로는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 색상 채도 명도고요. 이 상태에서 단순하게 휴라고 하는 아이만 색깔을 바꾸시면 차는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군대도 아니고 디지털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컬러라이드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현재 있는 차는 거의 무채색에 가깝죠. 흰색이니까. 이 아이는 색깔이 크게 변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게끔 컬러라이즈를 체크하는 거죠. 컬러라이저라는 아이를 체크를 하시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은 톤의 느낌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좀 밝으니까 약간 어둡게 채도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색상을 조금 더 원하는 톤으로 변경하시면 네, 벌써 반 이상은 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떠한 채도라든가 밝기라든가
깨지지 않게 최대한 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물론 똑같은 방법이지만 레벨이나 커브로도 지금처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색깔을 바꿔놓은 다음에 약간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변경하긴 하겠습니다. 빼고 조금 아쉬운 컬러들은 브라이트 앤 컨트라스트나 레벨 등으로 보정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레벨로 가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레벨에 가시면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들이 배포가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들의 톤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색깔을 보정할 수 있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위에 채널입니다.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한 이 컬러 모드, 이 컬러는 CMYK 컬러 모드 인쇄용이란 얘기예요. 인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사진을 각 시안 색깔, 하늘 색깔, 마젠타, 자주 색깔, 옐로우, 노란 색깔, 블랙, 검정 색깔 따로따로 각각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당장 중요하게 보는 건 옐로우니까 옐로우를 체크를 해서 얘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훨씬 더 색감이 짙게 나오죠. 훨씬 낫죠. 어느 정도까지 처리할지는 여러분이 보시면서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보정할 겁니다만 어느 정도 처리를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깨져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사진 자체가 이미지가 좀 훼손이 된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약간 문질러서 부드럽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러고 나서 OK를 눌러주신다면은 옐로우 컬러는 맞춰진 거예요. 혹시나 다른 색깔까지 보정을 하고 싶다면 하셔도 됩니다. 시안 여기는 어디를 눈치껏 찾아봐도 시안이 없는데요. 미세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젠타 미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각각의 색깔들은 조금씩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정을 해보시면 뭔가가 색깔이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색깔이 들어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시려면 색상환에 대해서 그리고 먼셀의 이시 색상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블랙 마찬가지 들어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됐으면 OK. 자,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색감이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나머지 컬러들을 설정을 하시면 브라이트를 하시든 커브를 하시든 휴 앤 세츄레이션 하시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컬러 효과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원하는 추가적인 어떤 감성들을 더 깊이 제작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차체의 느낌만 노란색으로 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차 자체만 노란색을 원하는 거지 이 주변까지 조명을 아예 통째로 노란색으로 바꾸고 싶은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 나머지는 지워주던가 차만 뜯어내던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에서 외곽 영역을 열심히 따내 보겠습니다. 따내는 방법 다 아실 테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펜툴로 그냥 갈게요. 펜툴에 패스를 걸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대로 클릭 필요한 만큼 영역을 잡아서 씁니다. 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영역을 아주 뭐 디테일하게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시간상 어느 정도만 잡아주십시오.
노란색 부분만 딸까 하다가 다 전체로 따실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전체를 따냈습니다. 다 따내신 분들은 레이어를 카피를 하셔도 되고요. 벡터 마스크 쓸 줄 아시는 분들은 패스해서 해당하는 아이를 패스해서 이름 바꾸고 이 아이를 패스를 그대로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한 번, 두 번 누르시면 처리가 됩니다. 자, 이게 만약에 어렵다면 이 영역대로 그냥 이렇게 끄집어 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차 자체를 따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어색한 거는 맞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좀 해줘야겠죠. 자, 노란색 부분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좀 지워줄 건데요. 그냥 지우거나 하기에는 조금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틀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외곽은 그렇다 치더라도 안쪽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이미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이 버튼,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클릭하세요. 두 번 누르면 두 번째 거는 벡터 마스크고요. 첫 번째 거는 레이어 마스크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 된 상태에서 자, 키보드를 영문 D 한번 그냥 쭉 누르세요. 자, 왜 누르냐면 여기를 기본 컬러인 흰색과 검은색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우개 툴일 때 흰색, 검은색을 할 겁니다. 자, 지우개 툴로 지우는 거죠. 지우는 건데 그냥 지우지 마시고 앞에 전경색은 흰색으로 배경색은 검은색으로 놓고 쓰실 거고요. 드론 쓸 때마다 계속 바꾸셔야 돼요. 상황적으로. 단축키 X 누르시면 색깔을 계속 치환할 수 있습니다. X가 단축키인데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Shift X가 또 치환하는 단축키거든요. 포토샵은 Shift X도 똑같이 먹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하시든 아예 하나로 같이 기억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단축키를. 자, 그 다음에 브러쉬 모양은 앞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화면에서 오른 버튼 딱 누르시면 일단 기본은 소프트 라운저 쓰세요. 익숙이 되면 마음대로 바꾸세요. 자, 소프트 라운드로 하는 이유는 아무리 가는 선이라고 해도 경계선들은 웹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면 대부분 좀 부드럽게 합성을 합니다. 특히 사진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라운드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럼 하드니스가 사실은 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프트 라운드라는 얘기는 하드니스는 제로입니다. 사이즈는 단축키 P 옆에 있는 걸로 하시고요. 한 번에 확 지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오퍼시티를 조금 낮춰서 진행합니다. 익숙해되시면 나중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지울 건데요. 자, 레이어 마스크 버튼 열심히 눌러놓고선 사진 쪽으로 딱 선택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이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여기가 이렇게 테두리가 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다르죠? 오른쪽에 딱 표시가 된 상태에서 보이는 색깔이 현재 흰색입니다. 흰색에다가 흰색으로 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작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흰색의 전경색을 가지고 지우개 툴로 칠을 해보시면, 지워보시면 사라집니다. 삭제된 거 보이시나요? 뒤에? 거의 비슷한 색이니까 티가 안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직접적으로 영역을 라쏘나 이런 걸 가지고 잡아서 키보드 딜리트 키로 지운 다음에 사용하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려면 이게 제일 빠르겠죠, 사실은. 자, 그냥 이렇게 지우면 되지. 왜 방금 전처럼 그렇게 지우개 툴을 뭔가 마스크 걸고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주 단편적인 예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손잡이를 한번 지워볼게요. 자, 지웠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만 흰색을 하려고 딱 지워놓고 보니까 아니에요. 아, 이 원래대로 색깔을 다시 노란색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치환하신 다음에 다시 문지르시면 다시 나타나요. 원래 색깔대로. 일종의 히스토리 브러쉬 같은 느낌? 히스토리 브러쉬가 체크한 부분을 돌려서 다시 나타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노란색이 적용되면 안 되는 영역들은 전부 다 지워주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영역 툴과 지우개 툴과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 레이어 마스크로 지우시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다. 이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즉, 아무렇게나 라쏘를 가지고 막 지워도 그냥 딜리트 눌렀어요. 영역 잡은 다음에 그냥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띡. 근데 만약에 안 되신다는 얘기는 여기 전경색, 배경색이 반대로 돼 있어서 그래요.
전체가 지워져요? 그러니까 아까는 일부러 이렇게 카피하느라 확인하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원본이 그 상태에서 원본의 이미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이걸 같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원본 이미지 같이 띄워야 됩니다. 그러니 원본 이미지를 눈을 잠궈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 막 지워놓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구색을 좀 갖춰놓고 손상되거나 인쇄한 부분들은 검은색을 앞에 놓고 흰색을 배경으로 놓으신 다음에 지우개 툴로 지우시면 복구됩니다. 합성할 때 잘못 따가지고 놓치시는 경우, 되게 어설프게 티가 나게 외곽을 만드는 경우가 이런 보정들을 못해서 알면서도 놓치시는 경우 훨씬 많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컬러나 이런 것들이 좀 맞춰졌을 거고요. 약간 너무 아까 했던 컬러가 좀 칙칙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만 더 밝게 뺐습니다. 근데 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또 보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컬러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아닌 부분들만 지워주기만 하셔도 보시는 것처럼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매우 많이 안정이 되겠고 차의 느낌이 살아나는데, 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두세 가지 정도의 보정을 좀 하셔야겠죠. 자, 혹시 모르니까 카피를 또 해놓고 할게요. 자, 얘는 컬러 보정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정할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요 중간 부분이 좀 많이 깨져 보여요. 자, 그런 부분들도 살짝 보정을 좀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자,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아니라 사실 원본을 수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얘를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이걸 원본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키보드에 Shift 누르세요. Shift 누르고 오른쪽에 이 마스크 처리한 이 아이를 클릭하시면 마스크를 꺼버립니다. 원본 사진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형태인 거죠. 반대로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마스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웠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Alt 클릭하고 Shift 클릭 둘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Shift 클릭 딱 했는데 이런데 바퀴가 사라져 있거나 어디 이상한 데 사라져 있다. 그 원본을 지운 거예요. 별거 없죠. 자, 원본 이미지로 돌아와서 원본이란 닫기 색상 이 부분 수정할 사진 쪽을 선택해서 썸네일 살짝살짝 문질러 줘야 되는데 부드럽게 문질러는 건 블러라는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필터에서 블러. 근데 이거는 전체를 다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하실 거면은 해당한 이 범위를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필터에서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 범주 바깥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딱 그 영역만큼은 처리가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자, 이게 아니라면 컨트롤 D 해제하시고 툴 중에서도 블러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 사용하신 지우개 툴 바로 아래 들어있어요. 바로 아래 블러, 샤픈. 블러는 뿌옇게 만드는 거고요. 샤픈은 선명하게 만듭니다. 블러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고요. 샤픈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지금 여기 깨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미지가 깨집니다. 자,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숨어지는 손가락 모양이죠? 차라처럼 눌러서 미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가 밀려요. 자, 그럼 블러를 이용해서 지워볼게요. 지운다기보다 문질러 볼게요. 적당하게 크기를 키워서 살짝 문질러줍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알아보기 힘드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문질러서 적당하게 주변하고 잘 어우러지게끔만 하시면 돼요. 자, 깨진 면들만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진을 조금 선명한 것들을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눌러서 자, 문질러서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뭐 도장 툴, 힐링 브러쉬 툴, 아니면 색깔칠하는 브러쉬 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뭐 더 이상의 답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언제 다 하지? 생각보다 잘 문질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두고
약간 얼룩덜룩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요. 자, 이 부분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쪽 옆에 것도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역을 그냥 만드세요. 똑같이 이만큼 영역을 좀 만드신 다음에 자, 별도의 레이어로 따로 하나 빼주겠습니다. 따로. 그냥 그대로 뺐어요. 뺀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블러를 줍니다. 그냥 가우시언 블러를 주시면 돼요. 자잘한 것들이야 도장 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고 처리가 좀 불편하니까 그냥 블러를 그냥 주세요. 자, 적당하게 블러를 주신 다음에 너무 세게 주면은 또 추가적인 보정이 힘드니까 자, 깨끗하게 정리되는 느낌 뭐 옆에 사라지고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느낌만 딱 되게끔 맞춰 놓으면 그 다음 뭐 할 거냐 밑에 사진을 딱 깔아 놓고 지금 딱 흐릿한 거 보이죠? 블렌드 모드를 다큰으로 바꿔줍니다. 또는 멀티 컬러번 같은 걸 이용해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오로지 어디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 처리가 되게끔. 굳이 안 해도 돼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변만 살짝 지워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 컬러를 이용해서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면만 살짝 잡았어요. 이것도 싫다 그러면 노멀에서 다이렉트로 그냥 지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보세요. 끝에 필요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어차피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약간의 입체감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수밖에 없으니까. 왼쪽에 블러로 열심히 노가다를 하는 것보단 빠르죠. 네. 자, 무조건 노가다만 해서 완성이 된다면 노가다를 하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지금 보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차라리 병행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선임 디자이너 연차가 있는 사람들이 달리 있나요? 다 이런 스킬들을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죠. 똑같은 할당량을 주고도 선임 디자이너는 최소 5명에서 10명치 몫을 하고도 남죠. 똑같은 시간을 줘도. 신입들은 10명이서 똑같은 일을 붙들고 있어도 시간에 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그만큼 스킬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갭을 메우시고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 얘네들을 바로 합칠 거면 컨트롤 E 눌러서 합치셔도 되고요. 어차피 저는 이 마스크 처리된 부분을 하나 카피를 해놓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합쳐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합치면 대신에 일부는 사라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차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더니 보시면 프레임만 딱 남았어요. 일부 이렇게 좀 더 지워야 될 게 있나요? 그렇다면 깨끗하게 더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너무 막혔나 봅니다. 테두리도 되게 어설프게 다 남겨놓긴 했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 해놓고 돌려보면 네,
빛이 조금 덜 나죠. 안 나는 건 아니고 덜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명암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람보르기니는 이런 면 쉐입 잡는 게 되게 특징인데 되게 밋밋하게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깊이감 있게 싹 해가지고 이렇게 쓱 느끼는 굉장히 세련되게 딱딱 면을 되게 잘 잡는데 없잖아요.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빛이 위에서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이 가장 어둡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튀어나오다가 갑자기 쏙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둡게 줄 건데요. 어둡게 하려면 번 현재 기준의 수치가 밝으냐 중간이냐 어두우냐를 판단을 해서 일단 어둡지는 않죠. 그럼 중간이거나 약간 밝은 톤 선택을 해서 익스포저 너무 세게 하지 마라. 7%에서 많아봐야 15% 20% 정도만 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은 뭐하냐 7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들을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열심히 문질러 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느낌이 나타날 겁니다. 잘 안되는데 하시면 하이라이트 체크해서 밝은 쪽에서부터 문질러 주시면 좀 더 어두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전체적인 톤 느낌을 같이 뽑아내고 싶어야 한다면 프로텍트 톤을 해제하시면 색감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9% 했더니 좀 세게 들어가네요. 계속 저는 더 낮춰서 위에서부터 면을 조금씩 잡아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칠하실 때는 면을 좀 넓게 잡으세요. 너무 좁게 잡으면 지저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감각이나 느낌들을 빠르게 잡아내시는 게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아래쪽 어둡게 면을 잡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이것도 요령이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급격하게 어두워지는 부분의 반대쪽 파트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면들의 반대쪽은 굉장히 밝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닷지를 이용해서
밝게 또 문질러 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본차 있던 거랑 자, 순서대로 한번 살짝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처음엔 흰색 차였는데 이것을 느낌을 좀 빼기 위해서 색깔을 좀 뺐고요. 면들이 깨진 부분들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정을 좀 했고요. 그 상태에서 어두운 처리와 밝은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차 디테일링이 좀 더 보이겠죠. 그리고 모든 광고에 나오는 아이들은 평상시 사진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이런 보정이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차뿐이 아니라 뭐 시계, 뭐 텀블러, 선풍기 되게 많잖아요. 쇼핑몰 보면. 그래서 좀 더 효과적 극대화시켜서 와 이쁘다 이런 느낌이 좀 보이게끔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마우스 좋은 거 쓰세요. 병원비보다 쌉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러 제가 색상 변경 하나뿐이 아니라 또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아이를 가지고 자, 이런 노란 차로 똑같이 또 만들어 보십시오. 같은 색깔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울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차만 있어요? 제가 남자라서 그래요. 자, 제가 남자라서 그런 거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무래도 인물을 쓰면은 초상권이라는 이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기가 좀 그래서 인물 위주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긴 하거든요. 뭐 좋아하시는 다른 장신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셔야 되는 거는 자, 여기 보이는 자, 자동차 또 자동차네요. 자, 어떤 게임에 들어있는 광고 이미지입니다. 게임 이미지인데 자, 게임 이미지에서 이 자동차만 저는 보이고 싶어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띠지는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띠지를 지우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변에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와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방법. 바로 힐링 브러쉬를 이용하는 거. 또 어떤 주변에 명확한 라인이 들어있다면 이 라인을 따라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표현해야 되는 방법. 도장 툴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때로는 일부 다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퍼와가지고 붙여놓고 마감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많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도장 툴이나 힐링 브러쉬를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보시게 될 건데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뭐 여러분 개인 사진에 들어있는 거에서 뭐 점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보정할 때, 그쵸?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본이니까 카피해 놓고요. 자, 쉬운 거부터 하도록 하죠. 자, 쉬운 부분은 이곳입니다. 자, 근데 쉬운 부분부터 한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주변에 있는 색감하고 비슷하게 따라가려면은, 어느 중간에 좀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명확하게 여러분 원하시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장 툴 가지고 먼저 쓸게요. 자, 도장 툴을 사용하는 요령은 이거죠.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키보드 Alt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한번 하면 클릭한 위치를 기준으로 이 위치를 그대로 무엇 하는 것, 그대로 칠해주는 것. 칠할 때 플러스 위치는 그대로 자 표시된 자리를 그대로 표시를 하는데 마우스 띄었다가 움직여서 칠을 하더라도 일정 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상단에 요 얼라인드라고 하는 아이의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게 돼버리면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찍었던 그 자리를 기준으로 더 변하지 않게 되죠. 무슨 차이냐면 자,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이 얼라인드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는요. 처음에 Alt 누르 찍은 자리에서 자, 키보드 띄었어요. 문지르면 일정 거리 값을 그대로 따라가죠. 계속 상대 좌표예요. 내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보는 좌표는 거죠. 근데 얘를 해제를 하면 체크를 안 하면 처음에 Alt 누르고 딱 찍었던 그 자리를 기준으로 열심히 문지르고 떴다가 다른 곳을 문질러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절대 좌표로 바뀝니다. 좌표값이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때 도장 툴은 내가 처음에 찍었던 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위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열심히 문지르면 주변하고 조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조금 어색하게 칠이 됩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도장 툴을 쓰실 때에는 그대로 칠을 하시는 것보다는 투명도를 살짝 낮춰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단 흰색의 경우라면은 화이트 계통의 경우라면 투명도를 낮추면 오히려 이미지가 깨지기 쉬우니까 그런 경우는 최대치로 올려서 조정하시는 게 낫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Alt 클릭 열심히 문질러 줍니다. 자, 한 번에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주변에 비슷한 색깔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문지르고 다른 거 클릭해서 또 문지르고 다른 거 클릭해서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자,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도장 툴이 아니라 그 위에 들어있는 브러쉬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은 일단은 힐링 브러쉬입니다. 도장 툴, 클론 스탬프하고 용도가 거의 비슷하죠. 클론 스탬프는 기본적으로 얼라인드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좌표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얼라인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상대좌표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자, 요것 때문에 그냥 이거 없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절대좌표냐 상대좌표냐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힐링 브러쉬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도장 툴은 있는 그대로를 카피해서 가져가는 케이스. 쉽게 말하자면 이만큼 컨트롤 C 카피해서 레이어 카피해서 이렇게 옮겨갔다가 붙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고 힐링 브러쉬는 쉽게 말하자면 이만큼을 똑같이 레이어 카피를 했을 때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뿌옇게 어떤 필터를 걸어주는 역할을 한다.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약간 지우개 두르시는 게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힐링 브러쉬예요. 명확한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일부를 제가 살짝 지워놓고 이 자리는 힐링 브러쉬로 Alt 클릭합니다. 자, 이 기준을 클릭하고 문지르면 색깔 단차는 분명히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질렀을 때 보이시나요? 점점점 주변하고 맞춰서 변화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아이 바로 힐링 브러쉬입니다. 꼭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을 다 100% 알 필요는 없지만 간단한 내용들은 특히 주가 되는 아이는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도장 툴도 한번 볼게요. 자, 도장 툴가 이런 경계선이 있는 아이들은 힐링 브러쉬를 하시면 좀 다루기 힘들어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서로 보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 브러쉬를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Alt 경계 클릭하고 문지르시면 따라서 잘 어느 정도는 맞춰줍니다. 그리고 버전이 최신 버전일수록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무조건 이거를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뭉개지면서 이미지가 다시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놓고 딱 놓고 봤더니 이렇게 뭉개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라인은 모서리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힐링 브러쉬가 아니라 도장 클론 스탬프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보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온라인 체크해야 되는 거네요, 이건. 어느 정도의 보정을 하고 이때 키보드 Shift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각도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위 아래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칠을 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형태를 만드는 방법이죠. 자, 경계를 먼저 합성을 하시고 제가 Al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클릭하고 있어요. Shift 누르고 클릭하면은 마우스를 드래그 한 것처럼 효과를 가질 수 있죠. Alt를 누르고 클릭하는 건요, 기준치를 찍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부분을 여기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 찍겠습니다라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때 Alt를 쓰는 거예요. Alt를 이 자리에다 한번 클릭합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 그럼 제가 찍은 이 자리가 기준이 됐어요. 키보드를 띄고 다른 곳에 가져가면, 그쵸? 그럼 문지르면 처음에 Alt 누르고 찍은 자리가 십자가 표시되고 있잖아요. 그 자리를 그대로 쓰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도장토 쓰실 때는 흰색 부분에서는 오퍼시티를 낮추지 마세요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분명히 흰색이고요. 이 아이를 열심히 문지르면 그대로 깨끗하게 문질러줘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단차가 좀 심하게 생깁니다.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이트 톤 같은 경우 또는 블랙 톤 같은 경우는 그냥 오퍼시티 최대로 놓고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돼요. 물론 소프트 라운드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 버전이 올라오면서 좀 이런 버그들이 생긴 건데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무조건 도장 툴과 힐링 툴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브러쉬 툴을 이용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라. 처음 하실 때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하시면 느끼시겠지만 결과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지저분해지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네. 자, 저는 더 하지 않을게요. 자, 해보시고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건물들의 전기선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지워보셔야겠죠. 자, 이번에 하실 거는 이제 밑에 있는 모양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써놨으면 동일한 모양 만들기라고 해놓고 왼쪽에는 리모컨이고요. 오른쪽에는 텀블러입니다. 뭐, 둘 다 해라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고 이제 해놨는데 이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작업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틀 만드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틀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일단 이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들 보시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의 까끌까끌한 느낌들이 있어요. 또 약간 플랫한 느낌, 또 일부는 약간 광이 나는 듯한 느낌. 이런 입체적인 느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질 표현이라는 개념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만든다던가 그림자를 만든다던가 이러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서야 이 형태를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재질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입체라든가 이런 느낌들 또 만드는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형태 만드는 연습을 세 가지를 해본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빈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밑에 거는 눈을 끄겠습니다. 자, 건들지 않게. 자, 첫 번째, 자, 빈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재질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하나 들어가 줘야겠죠. 자, 일단 키보드에 D 누르시면 자, 검은색과 흰색으로 만들어질 건데요. 저는 Shift X 누르면 흰색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흰색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 색깔을 화면에 그대로 칠을 하시려면 우리는 Alt, Delete를 누르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툴 중에 여기 그라데이션 있는 이 내부에서 페인트 통으로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다이렉트로 칠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지만 한 가지를 언급을 하고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부 영역을 잡으신 상태에서 색깔 칠하는 경우를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부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흰색을 칠하시든 검은색을 칠하시든 파란색을 칠하든 관계없습니다. 자,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검은색으로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Alt 딜리트나 아니면 페인트 통으로 클릭을 하시면 면에다가 그대로 칠을 하게 됩니다. 바깥쪽은 튀어나가지 않는 거죠. 이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색깔 잘못됐네, 흰색으로 다시 칠해야지 하실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색깔을 바꿔놓고 그대로 다시 그 위에 더 칠하십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면을 잡아놓고 칠을 했어요. 근데 그 위에 다시 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위에 똑같이 100% 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테두리가 그대로 완전히 잘 잡히면 상관이 없어요. 잘 잡히면 그래도 괜찮은 케이스인데 여기에 자, 칠하고 나서 했는데 잘못했네, 다시 또 돌려가지고 또 칠하고 또 돌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이 테두리가 어떻게 되냐면 미세하게 흔들려요. 특히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잡을 때 패더가 1이면 0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 1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건 더 심각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버전이 올라오면서 얘가 지금 너무 깔끔하게 잡혀가지고 제가 조금 보여드리기 그래서 약간 줬어요, 일부러. 자, 준 상태에서 색깔을 칠을 합니다. 자, 아이고, 자, 레이어가 날아가 버렸네. 자, 영역을 딱 준 상태에서 칠을 합니다. 왜 안 칠해지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영역을 칠을 다시 주면 까매지죠. 사실 똑같이 준 거예요. 사실 패더만 살짝 더 준 거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그전 버전에서는 조금 더 심각했어요. 패더를 주든 안 주든 관계없이 무조건 지금처럼 테두리가 무조건 남았어요. 100%. 버전이 올라오면서 약간 보정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무조건 다 보정이 될 거다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면적에 칠을 하실 거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면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칠해야 돼. 빈 레이어에다가 다시 칠하세요. 무조건. 색깔 바꿔야 돼. 그럼 빈 레이어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감대로 깨끗하게 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칙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요? 여러분 일상도 똑같죠? 하나의 틀이 딱 있는 상태에서 100% 그대로 똑같이 다 사이즈나 면적 맞춰서 칠하거나 자르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계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도 그런 걸 표현하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우실 때는 없는 거에도 명확하게 하시는 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일단은 하나를 채우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그냥 보조 역할을 했던 거고 요 위에 있는 흰색까지 진행을 할게요. 자, 색깔은 흰색이든 뭐든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흰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메뉴 필터로 가겠습니다. 자, 메뉴 필터에서 내려가다 보면, 자,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에 노이즈라고 있습니다. 자, 실물을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필터들은 블러, 노이즈, 렌더 쪽에 들어있는 뭐 몇 가지 빛 효과 같은 것들, 렌즈 플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 거의 이런 순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뭐 자격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던 필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쓰임이 매우 적습니다.
뭐 굳이 추가를 하나 더 하자면 리퀴파이겠죠. 리퀴파이는 뭐 셀카 찍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셀카 찍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죠. 턱 살짝 깎거나 눈 조금 키우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리퀴파이예요. 자, 해볼 거예요 우리. 짧게 해보겠습니다. 필터에서 노이즈를 줍니다. 애드 노이즈를 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노이즈가 생깁니다. 자, 양을 이렇게 과하게 줄 수 있죠. 요즘엔 많이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TV 같은 거 많이 했었죠.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밑에 있는 유니폼을 하든 가우시안 하시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자, 모노크로매틱은 단색으로 표현하기 해서 흰색, 검은색, 뭐 또는 흰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단색으로 표현하는 형태입니다. 일부러 모노크로매틱으로 해보고요. 자, 적당하게 올려봅니다. 자, 오케이 누를게요. 자, 이 상태가 하나의 재질을 표현한 겁니다, 벌써. 왜냐? 바로 색깔을 한번 넣어볼게요. 휴앤 세츄레이션으로. 자, 단색일 경우에 색깔 바로 안 먹는다고 얘기드렸죠?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해서 강제성을 띄워서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들은 벌써 있자. 한 장의 코르크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코르크보드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느끼면 되죠. 여기서 조금 더 보정합니다. 자, 여기에 사실은 다이렉트로 다시 필터에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블러 쪽을 보시든 아니면 안에 내용들 보시면 윈드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그재그도 있고 뭐 윈드도 있고 되게 많은데 다양한 필터 중에 하나를 걸어 주시면은 얘는 또 뭐가 되냐면은, 자, 조금 블라스터 쪽으로 해볼까요? 띡. 자, 좀 흐려졌죠? 흐려진 상태에서 색깔 보정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조금 더 흐리게 전체적으로. 자, 그럼 요걸로 해도 되고 조금 더 해볼게요. 커브나 브라이트 같은 걸로 이용해서 조금 더 색깔 조화를 주시면 약간의 한지 같은 느낌, 또는 여러분 뭐 베란다 같은 데 보시면 탄성 코트라고 그래가지고 벽에 딱 칠해져 있는 무늬들 보시죠. 그런 재질의 느낌 같은 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아까 노이즈 그대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블러로 갈 건데요. 블러는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시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가우시안, 모션, 레이디얼. 일단 모션으로 가볼게요. 모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거죠. 이때 이 방향성을 조금 주면 이 상태에서 그레이톤 그대로 사용하시면 가공이 덜 된 철의 느낌이 나오는 거고요. 이걸 아까처럼 갈색 톤으로 바꿔버리면 합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노이즈, 이 모션 블러를 덜 주면, 덜 주고 회색 톤으로 바꿔버리면 돌이 나옵니다. 자갈돌 같은 느낌으로. 자, 그럼 이거를 굉장히 세게 주면, 이걸 헤어라인이라고 그러죠. 금속의 헤어라인 느낌 내는 것들.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줄이면 이 중에 일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영역 툴 중에 싱글 컬럼, 싱글 로우 마키 툴이라고 있죠. 저 어디다 써먹지라고 하실, 이 아이가 여기서 써먹습니다. 이거를, 자, 한 부분만 딱 영역을 잡아요. 그럼 딱 1픽셀만큼 높이만 잡아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T 늘리는 거죠. 그럼 일률적인 똑같은 느낌의 직선 타입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소스나 이런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그대로 응용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리퀴파이. 자, RGB 컬러여만 됩니다. CMYK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자, 왼쪽에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만 전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것만 설명할게요. 나머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해보세요. 얼마나 근데 얼굴 보정에 많이 썼으면 포토샵에서 페이스업 이름을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정말 좋기는 좋아요. 제가 봐도.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하고요. 자, 해볼게요.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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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밀어줍니다. 좀 과한 것 같지만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에는 얘를 가지고 누르면 이건 원상 복구시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걸.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무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누르시면 나무 만들었고 색 보정 할 수 있고 여기에 팁을 드리자면 마술본 같은 걸로 일부 영역을 잡아서 걔만 따로 그림자 같은 걸 주시면 약간 오래된 나무의 느낌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자, 좀 빠르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포토샵 가지고도 재질은 몇십 가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종이부터 나무, 금속, 플라스틱 이 정도 재질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재질 그냥 갖다 쓰시는 것이 능사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툴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필터라는 거 한번 좀 가지고 놀아보십시오. 힌트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이즈, 블러, 컬러 세 가지만 잘해도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